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컴퓨터와 연결된 웹캠을 이용하는 윈도우의 카메라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앱 누르신 다음 키역 부분에 가시게 되면 카메라라고 있죠. 자, 카메라 실행합니다. 그러면 웹캠이 연결돼 있게 되면 이렇게 웹캠에 비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인터넷으로 웹캠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웹캠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웹캠들이 나오게 되죠. 저렴한 웹캠부터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웹캠까지 여러 가지 웹캠들이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이 웹캠 화질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요즘은 웹캠 화질이 매우 좋아져서 아주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웹캠도 4K를 지원하는 해상도가 아주 좋은 웹캠도 있습니다. 이 웹캠은 어디에 많이 이용할까요? 화상통화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게 이 웹캠이 되겠죠.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 웹캠이나 스트리밍 기능을 지원하는 디지털 카메라도 있고요.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웹캠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죠.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웹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사진 기능과 비디오 촬영 기능 두 가지뿐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 바코드 스캔 기능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바코드가 완벽하게 읽혀지지는 않아요. 자, 앞으로 윈도우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 부분은 수정이 되겠죠. 자, 사진 촬영을 해볼까요? 자, 셔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사진이 촬영되고요. 우측 하단에 촬영된 카메라 앨범에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녹화 버튼을 누르면 앞쪽에 있는 이 화면을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 다음 이렇게 앞쪽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녹화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멈추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측 하단에서 카메라 앨범으로 들어가서 지금 녹화된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녹화된 화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소리도 같이 녹음이 되겠죠. 이렇게 웹캠을 컴퓨터와 연결을 하면 윈도우 1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좌측 상단 설정 버튼 누릅니다. 자, 여기서 웹캠을 연결하면 카메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아래 사진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서 사진 품질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1280, 720 사이즈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바뀌게 될 텐데요. 현재는 HD급의 사진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동영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동영상도 보시면 비디오 화질을 720p까지만 지정을 할 수 있죠. 이 부분도 앞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여러 가지 화질을 설정하게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새 실험적 기능 사용해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켜주시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그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설정하는 거죠. 이것도 켜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웹캠을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윈도우 11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웹캠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인류가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중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은 지금까지의 컴퓨터 사용 방식에 혁신을 가져온 인공지능을 접목한 음성 인식을 이용한 컴퓨터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컴퓨터 사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컴퓨터의 음성 인식 기능을 100%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는 캡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상과 자막을 같이 보시려면 영상에 기본적으로 자막이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막 파일을 따로 구해서 연결을 해서 이용을 했죠. 그 다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 안에서만 가능했죠. 윈도우의 캡션 기능을 이용하면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어떤 소리든 전부 자막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캡션 기능을 이용하면 인공지능이 여러분 컴퓨터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자막으로 바꿔주죠. 캡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접근성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캡션이라고 있죠. 캡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라이브 캡션이 꺼져 있죠. 자, 이 라이브 캡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컴퓨터에서 나오는 어떤 소리든 전부 자막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라이브 캡션은 매번 이용할 때마다 여기 있는 설정에 들어와서 켜주셔야 되는데요. 불편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키와 컨트롤 L 키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캡션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자, 눌러볼까요? 윈도우 컨트롤 L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켜지게 되죠. 다시 닫아 볼게요. 그러면 꺼지죠. 자, 매번 여기 들어오지 않으셔도 간단하게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캡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컨트롤 L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캡션 창이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유튜브 또는 데스크탑에서 나오는 영상 어떤 것이든 전부 자막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한번 틀어볼까요? 자, 지금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을 하나 열어봤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실행시키면 캡션에 자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영상을 플레이 해볼게요. 자, 컴퓨터에 있는 하드 디스크를 SSD로 교체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한번 꺼내 봤는데요. 저는 이 컴퓨터를 좀 자주 청소를 합니다. 자, 어때요? 자, 완벽하게 들어오죠? 자, 전혀 이상한 부분 없이 맞춤법도 정확하게 완벽한 자막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게 캡션 기능이에요. 자, 이 캡션 기능은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뿐만이 아니고요. 웹상의 영상들도 전부 자막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도 전부 자막으로 바꿔주게 돼요. 자, 유튜브 영상을 플레이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오랫동안 쓰신 분들도 컴퓨터의 기초 상식 용어들을 자, 이것도 문제없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 외에 웹상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전부 이렇게 자막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단점이 있죠. 이 캡션은 저장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캡션을 이용을 해서 자막으로 들을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로 된 영상을 보실 경우에는 자막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한국어가 기본이 돼 있어서 그렇죠. 자, 캡션 창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설정이 있는데요. 이 설정을 누르시면 자막 언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죠. 자, 영어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영어일 경우에는 한국어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겠죠. 영어만 인식이 제대로 되겠죠. 세계적인 강의 사이트인 테드에 들어왔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자막 언어를 영어로 교체했죠. 자, 그러면 이제 영어를 전부 자막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자, 지금 전부 영어로 그대로 들어오고 있죠. 영어는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무타 없이 거의 완벽해요. 자, 이런 식으로 영어 자막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캡션 기능은 번역은 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영어로 된 영상이 없어서 일단 유튜브를 이용을 하는데요. 전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어로 된 영상도 똑같이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영상들은 캡션으로 입력이 되지만 지금 제가 하는 말소리는 캡션에 들어가지가 않죠. 자, 이것도 캡션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상단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누르면 기본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서 마이크 오디오 포함을 선택하시게 되면 내가 마이크로 하는 말소리도 캡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캡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많이 이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전부 캡션으로 들어가죠. 자, 필요 없으면 다시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요. 여기서 마이크 오디오 포함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캡션이 멈추네요. 자, 다시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면 이번에는 욕설 필터링이라고 있죠. 욕설이 나올 경우에는 전부 필터링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막 언어가 현재 영어와 한국어 두 가지만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언어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언어 추가한 다음 여기서 한국어와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언어 추가해 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언어들이 나오죠. 자, 이때 해당 언어 우측에 보시면 가능한 것들이 보이게 돼요. 표시 언어,
텍스트 음성 변환, 음성 인식, 필기 이렇게 4가지가 지원되는 언어는 텍스트를 써서 음성으로 변환할 수도 있고 음성을 인식할 수도 있고 윈도우에 있는 이 자체 언어를 해당 언어로 표시할 수도 있고 화면에 글을 쓰게 되면 그것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이 4가지 기능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측에 있는 이 아이콘들이 이 4가지가 있어야만 4가지 기능을 전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언어는 하나도 지원을 하지 않죠. 자, 영어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딤드 되어 있지만 어쨌든 4개가 전부 가능하죠. 자, 한국어는 어때요? 한국어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딤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국어도 4개가 전부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언어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기능들을 보고 설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어를 설치하게 되면 그 나라 언어를 캡션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윈도우스 표시 언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한국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언어들은 전부 한국어인데요. 원하는 언어로 선택을 해서 윈도우 표시 언어 자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어를 누르시고요. 영어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윈도우에 로그인 해야 된다고 하죠. 자,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언어들이 전부 영어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외에 추가된 언어도 전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음성 입력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서 텍스트를 입력을 할 때 일일이 타이핑들을 많이 치시죠. 자, 그런 타이핑이 이제 필요 없어졌죠. 음성 입력 기능을 이용하면 음성으로 간단하게 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음성 입력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접근성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음성이라고 있죠. 음성 들어가시게 되면 음성 액세스라고 있고요. 지금은 꺼져 있죠. 이것을 켜주시게 되면 음성 입력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매번 설정에 들어와서 켜줘야 되죠. 이것도 단축키를 이용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키보드에서 윈도우 H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성 입력기가 실행이 돼요. 그 대신 이 음성 입력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앱이나 입력창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클릭하시고 음성 입력을 실행하셔야 돼요. 자, 메모장을 하나 열어봤는데요. 자, 여기에 클릭하시고 윈도우 H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제 음성이 입력이 시작되게 되죠. 맞춤법도 문제없이 거의 완벽하게 들어가게 돼요. 자, 간단하게 문서 같은 거 작성할 때 텍스트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입력이 끝났으면 여기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음성 입력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한글을 입력할 때는 한국어로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영어를 입력할 때는 영어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한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걸 눌러보시면 한국어와 영어 2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어로 입력을 하시려면 한국어가 선택돼야 되고요. 영어로 입력하실 때는 영어가 선택돼야 됩니다. 자, 이것도 자판 배열을 보시면 윈도우와 스페이스 단축키가 보이죠. 자, 가끔 한글이 입력이 안 된다는 분들 계신데요. 그때는 여기가 영어로 돼 있어서 그래요. 영어로 돼 있으면 한국어 입력이 안 됩니다. 자, 제가 아무리 키보드를 눌러봐도 영어만 입력되고요. 한글 키를 누르더라도 입력이 되지가 않죠. 자, 그때는 여기 있는 키를 눌러서 한국어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어가 입력이 되겠죠. 자, 이것도 윈도우 스페이스로 한영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한국어가 되어 있어야만 한글과 영어를 2개를 쓸 수가 있고요. 영어일 때는 영어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어로 바꿔서 영어로 입력을 해볼까요? 일단 윈도우 스페이스를 눌러서 영어로 바꾼 다음 윈도우 H키를 눌러서 영어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동화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The prince ordered his man bring me the lady who owns this glass slipper. 자, 보시면 지금 제가 한국어로 한 부분은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았고요. 영어로 말한 부분은 완벽하죠. 자, 이 음성 인식 기능은 한국어도 정확하게 들어가지만 영어는 거의 100% 완벽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음성으로 입력을 할 때 중간에 문장 부호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면 좀 더 편하겠죠. 자, 그거는 여기 있는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면 자동 문장 부호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중간에 쉼표라든지 맞춤표, 물음표 같은 문장 부호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기본 마이크 선택이라고 나오죠. 자, 제 마이크인데요. 자, 이런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을 할 때 꼭 필요한 장비가 마이크죠. 컴퓨터에 마이크가 하나쯤은 설치가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막상 사려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나오죠. 자, 그래서 고르기 힘드신데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마이크 검색을 위해서 쿠팡으로 들어왔는데요. 쿠팡에서 USB 마이크로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필라 컴소닉 콘덴서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 가격대면 가격도 적당하고 일반적인 이런 음성 인식이나 또는 줌 같은 화상회의에는 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컨덴서 마이크라서 감도가 좋아서 말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USB 마이크라서 USB로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위치가 붙어 있어서 필요할 때만 켜고 이용할 수가 있죠. 저렴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사용이 좀 불편하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USB 마이크가 아니고 3.5mm 단자에 꽂아서 이용하는 마이크들은 상대적으로 잡음이 상당히 큽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USB 마이크가 잡음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마이크는 일반적인 사용 용도로 이용하시는 거고요. 좀 더 음질도 좋고 잡음이 없는 그런 마이크를 원하신다면 엘가토 USB 마이크를 추천을 합니다. 자, 이것은 웨이브 네오라는 엘가토에서 나온 마이크인데요. 자, 이 엘가토 마이크를 만든 엘가토라는 회사는 컴퓨터 주변 장치를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죠.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얼마 전부터 이런 1인용 방송 미디어 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마이크도 많이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양도 이뻐서 컴퓨터 책상 위에 얹어도 위화감 없이 이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마이크의 장점은 단일 지향성입니다. 자, 단일 지향성은 내가 이 마이크 앞쪽에 있다고 했을 때 앞에서 나오는 소리만 수음이 돼요. 옆이나 뒤쪽에서 나오는 소리는 수음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주변 소음에 유리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최대 SPL이라는 것은 소리가 얼만큼 크게 수음이 되느냐인데요. 120dB이면 굉장히 크게 수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잡음도 좋고 USB 마이크라서 설치도 간편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카디오이드라고 나오죠. 고가 마이크에 들어가는 그런 장치인데요.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돼서 가성비가 아주 좋은 마이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아무리 첨단의 기술이라도 내가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음성 인식 기능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녹음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앱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윈도우스 녹음기라고 있죠. 이 기능은 윈도우에서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컴퓨터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요즘은 컴퓨터의 음성 인식 기능이나 영상 통화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마이크를 장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요즘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성 인식 기능과 화상회의 같은 음성 통화를 컴퓨터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이크가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으면 훨씬 편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쓰이는 마이크는 2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이렇게 3.5mm 단자라고 하는 이런 단자를 이용해서 마이크를 장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USB 단자에 연결하는 마이크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컴퓨터는 대부분 그런 2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이용하게 됩니다. USB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USB 단자를 컴퓨터에 꽂아서 연결을 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USB 마이크는 컴퓨터의 USB 단자에 꽂아서 연결을 하면 되겠죠. 3.5mm 단자를 이용하는 마이크는 여러분 컴퓨터 뒷면이나 앞면에 보시면 이런 3.5mm 단자를 꽂는 곳이 보이죠. 자, 여기서 분홍색 부분이 마이크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두색은 스피커를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분홍색 단자에 3.5mm 단자를 연결해서 마이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 중에 아무 종류나 마이크를 연결하게 되면 윈도우스 녹음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녹음기를 이용하기 전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시스템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우측에 소리라고 나오죠. 소리를 누르시면 입력 장치를 설정할 수 있죠. 아래로 내려가시면 입력이라고 나오고요. 지금 현재 입력에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연결한 마이크가 여기에 보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말을 할 때 슬라이드가 움직이면서 마이크에 소리가 입력되고 있는지 움직임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나오지 않으면 마이크에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컴퓨터에 마이크를 연결한 단자를 뽑았다가 다시 한번 제대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윈도우 녹음기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녹음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녹음은 앞서 제가 녹음했던 내용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마이크 모양이 있죠. 자, 이 마이크 모양을 누르시고 여러분이 연결한 마이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자, 혹시 마이크가 여러 개 있을 경우 녹음할 마이크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이 돼 있으면 이제 여기 있는 녹음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됩니다. 자, 녹음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컴퓨터에 연결된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자, 플레이 해볼까요? 자, 여러분 안녕. 자, 이렇게 녹음이 된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파형도 제대로 보이게 되네요. 자, 그리고 좌측 상단에 줄 3개 버튼 누르시면 현재 녹음했던 파일들이 전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녹음된 파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단 작업 표시줄에 파일 탐색기 엽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문서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쪽 부분에 소리 녹음이라고 있죠? 이 소리 녹음 폴더로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녹음한 파일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파일은 mp4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사운드를 재생할 수 있는 곳에서는 전부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하단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재생 속도도 조절할 수 있죠. 여기서 원하는 속도로 조절해서 빨리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속도 조절을 해서 저장은 할 수 없고요. 저장은 원본 상태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컴퓨터를 이용하는 중에도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바로 녹음기를 켜고 녹음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 녹음된 파일을 들어볼 수가 있죠. 이 녹음기 기능은 활용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 기초 및 스마트폰 사용법, 엑셀, 프레젠테이션, 한글 문서 작성, 오피스, 포토샵 디자인, 코딩, 프로그래밍 자격증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쇼핑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좀 더 자세한 강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강의를 주문하시게 되면 주문하신 강의 과정 전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2024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실무의 완전 활용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를 선택하시게 되면 과정별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과 자막이 포함된 실제 강의 스크린샷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강좌는 과정 전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